안녕하세요. 호수파파입니다. 이번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는 아니죠. 민법을 비롯해서 계약과 관련된 어느 법을 찾아봐도 가계약금 이런 표현은 없어요.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죠. 가계약금을 보기 전에 계약금을 잠깐만 볼게요. 다들 알고 계시니까 자세한 건 생략하고 법적 성질만 보자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죠. 파기할 때는 한쪽에서 포기하거나 다른 한쪽에서는 2배로 상환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야 한다는 거죠. 단서가 있어요. 다른 약정이 없는 한, 이게 있어요.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본다. 바꿔 말하면 특약으로 다른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다. 뭐 이런 특약. 또는 특정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계약금의 50%를 반환해 주기로 한다. 뭐 이런 약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니까. 여기까지가 계약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살펴볼 것은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인데 이 가계약금을 건 이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. 말씀드린 대로 법정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가계약금은 법적인 위치가 좀 애매해요. 다만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 가계약금을 둘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. 계약금 중 일부로 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케이스별로 보겠습니다. 일단 목적물이 정확하게 특정된 상태여야 합니다. 오피스텔에서 똑같은 호실이 2개가 나와 있는데 201호로 할지 301호로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중개업소에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이 상황은 아직 유효한 계약이 아닌 거예요. 상대방 측 임대인이 누군지도 아직 특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. 임차인이 다음날 안 한다고 하면 돌려줘야 합니다. 반대로 301호로 할 거야. 이렇게 목적물이 특정되었고 상대방 임대인이 누구인지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라면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. 다음날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면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? 어떤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느냐?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보통은 목적물이 특정된 상태에서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이 2가지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.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런 상황이죠.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얼마이고 월세가 얼마이며 며칠의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얼마를 지급할 거고 며칠에 입주하면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게요. 이 내용들이 약속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파기했을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. 앞에서 얘기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.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서 이 아파트에 이 정도 금액대에 20평짜리 월세 물건이 나온다면 물건을 잡아주세요 라는 취지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201호가 얼마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내가 금요일에 올라가서 계약서 쓸 테니 그 물건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이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중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 중 일부로 취급하지 않아요. 이때 가계약금은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있겠죠. 조건 협의가 아직 안 됐는데 임대인에게 돈을 보내지는 않았겠죠. 임차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. 임차인이 안 한다고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.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지만 단서가 하나 있다고 했죠. 다른 약정이 없는 한, 요게 있다고 했어요.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에 대해서도 다른 약정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면 이틀만 생각해보고 결정할 건데 이틀 후에 안 하기로 결정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. 뭐 이런 조건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 단 건물주가 싫어하고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쓰죠. 정리할게요. 중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 그 가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고 가계약금은 계약금 중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특정, 대금의 확정, 지급 방법에 대한 협의 이렇게 3가지를 말합니다. 이런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거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잘 안 합니다.
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는 가계약을 한 이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우리 초보공인중개사분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겪게 되실 일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5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